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전남동무사무소 박지중 주무관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업 지원 성과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점,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고 마지막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지원 규모는 총 1조 8,247억 원입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 줄었습니다. 저희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별로 최대 4년 동안 20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입니다. 사업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전체 사업비의 6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마치고 나서는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표를 보면 저희 사업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주기 성장 지원을 위해서 기업 주도형 과제와 협력형 과제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스마트 전환 분야의 전략 분야로 삼고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 역량 제고나 연구인력 지원 등의 사업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노란색 사업들은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기존 사업 중에서 투자 연계 기술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 지원 성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사업 지원 성과를 살펴보면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주요 5개 사업을 분석해보면 고용은 13만 명, 그리고 매출은 15조, 수출은 30억 달러, 특허는 약 2만여 건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고용만 살펴보자고 하면 정부 출연금 1억 원당 성과가 12.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성과는 고용 유발 개수의 9배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재정 투입 효과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사업 받고 나서 총 매출액과 R&D 투자액, 총 수출액, 총 영업이익 모두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원받지 못한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사업이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개발 사업의 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 기술개발 활성화, 그리고 협력형 연계형 기술개발 강화, 전략 분야, 유망기업 육성, 자율과 책임 중심 연구 기반 마련 이 4가지가 정책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먼저 민간 주도 기술개발 활성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연계 방식 기술개발을 확대하였습니다. 저희 팁스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에서 민간 운영사가 먼저 투자한 미래 선도 분야 기술에 대해서 중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화형 팁스를 신설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전용 트랙으로 선별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6억 원이었는데 올해 1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주도형 우수 과제 발굴 지원입니다. 먼저 후불형 R&D가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지역 창업 허브 기능을 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과제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살펴보면 민간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화 성공 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증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에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먼저 융자를 받으면 정부가 후속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과제가 종료가 되면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견기업, 공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에서 투자 기술 분야와 투자 기업의 참여를 확대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력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산학연 네트워크 및 협력기술개발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민간 장비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이 적절한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사전 매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활성화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 기술의 후속 기술 개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그리고 후속으로 상용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 간의 매칭을 강화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AI 같은 이런 초격차 분야에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기술 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서 단계별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략 분야 유망 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글로벌 진출형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전용 기술 개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구매형 계형 과제를 확대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또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지향형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등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 등을 위한 공정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기술에 접목해서 핵심 기술을 발굴하거나 기획하거나 개발해서 그리고 실증하는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혁신 개발 사업에서 기존의 파생 서비스 개발 같은 기존의 서비스 분야의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지원 요건이나 평가 체계를 서비스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서 디지털 기반 창업 기반을 대상으로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서비스 분야 공기업, 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반 기술 역량 제고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은 비수도권의 지역 주력 산업 및 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바이오 랩 허브입니다. 의학 바이오 분야의 참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을 통한 종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율과 책임 중심의 연구 기반 마련입니다. 자율 창의적인 기술 개발 제도를 위해 먼저 역량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단계에서 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했는데 사업 신청 시 신청서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선정 단계에서 과제 분류 절차를 신설하고 평가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사업 수행 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종료가 되면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공 기준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개선을 해서 성과 환류를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조치입니다. 먼저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비에서 환수 조치를 하는데 그때 징수 기간을 180일에서 10일로 단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압류, 추신 등의 강제 징수를 할 때 그때 재산권 범위를 부동산 같은 것을 포함하는 등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납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비 횡령, 편취, 타용도 사용 같은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 고발이나 허위 집행에 대한 국세청 통보 등 사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개발 성과 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성과 관리를 위해서 지원 사업별 특색에 맞는 성과 지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과제 단위 지원 이력,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과제 단위 지원 이력에서 기업별 이력 관리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R&D 지원 성과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국내외 판로 그리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6개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부터 포스트 규제자유 특구 연계 기술개발 사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 지원 규모는 4,687억 원이고 신규로 1,43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역 사업별로 세부 시행 계획을 확인해서 추가 지원 요건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역 사업은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20억, 6억, 5억, 20억, 6억, 5억으로 개별 기업당 지원 금액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수출 지향형 과제 같은 경우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매출액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 있고 또 수출도 또 세부 내역 사업에 따라 수출 실적이 500만 불 뭐 이런 요건이 있으므로 꼭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확대형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선별 육성 역량을 활용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별된 기업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장 대응형 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100입니다. 이 사업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부에서 소재 부품 강소기업 100+라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을 하는데 이 기업의 핵심 전략 품목 분야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부장 전략입니다. 이 내역 사업은 소부장 분야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래서 소부장 전문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부장 일반입니다. 이 사업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목표는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그리고 미래 신산업 창출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 즉 창업 후 7년 이내 그리고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규모는 4,765억 원. 여러 사업 중에 이 사업의 지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신규로 1,952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디딤돌, 전략형, 팁스 이렇게 세 가지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일단은 처음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많은 과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렇게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디딤돌이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 역량이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형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팁스 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팁스 운영기관, 여기서 팁스는 테큐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한 인큐베이터, 창업 육성 보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팁스 운영사가 있는데 이 운영사가 발굴 투자한 기술 창업팀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지원 규모가 2,800여 원이 되고요. 신규로 1,100억 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구매 연계형, 공동 투자형, 그리고 네트워크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매 연계형 과제 같은 경우는 수요처로부터 구매 동의서 또는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 투자형 과제 같은 경우 투자처로부터 투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네트워크형 과제는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기술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트워크 기획과 R&D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네트워크는 기획 단계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이고 R&D는 그 기획이 이미 끝난 과제에 대해서 신기술 및 신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콜라보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487억 원이고 신규로 33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관기관 같은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거나 또는 설치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개발기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산학협력과 산연협력이 있습니다. 산학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연협력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 가진 전문 기술 분야의 역량에 기반을 해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단계의 예비 연구가 있고요. 2단계의 사업화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사전 본격적인 연구 개발하기 전에 그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그 1단계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그 중에서 선별해서 실제로 그 기술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테크브릿지라는 기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관 기관에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같은 경우는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연구기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에서 IP 인수보증 금융지원이라든지 사업화 양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효율화 등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421억 원이고 신규로 24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혁신형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일단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그리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형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혁신형 과제 중에 일반 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개요에
목적과 동일하고요. 고도화 과제 같은 경우는 국내 중소기업 중 국내에서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서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아니면 이전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 집약형 그리고 고위험 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장형 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약처에서 그 건강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따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원료가 있는데 그러한 기능성 원료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57억 원입니다. 먼저 그 사전 기술 개발, 즉 POC 내역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전에 건강기능성 식품 기술 개발 관련한 인허가 관련 컨설팅을 통해서 R&D 사업을 기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때 트랙 1과 트랙 2가 있는데 트랙 1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트랙 2 같은 경우는 기존 기능성 원료를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빙랩 활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 개발, 실증, 확산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용해서 친환경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60억 원이고 신규로 2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분야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역량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143억 원입니다. 내역 사업 중 첫걸음 기획은 미래 유망 기술이나 4차 산업 분야 등 신기술에 대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획 역량 강화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기획 역량, 자발적으로 기술 개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 파트너 과제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출연연의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기지역 스케일업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정부에서 지정한 위기지역,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시도 주력 산업과 그리고 지역 스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189억 원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77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력 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정한 주력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또는 지역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 선도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스타 기업은 시도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 스타 기업의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이공계 연구 인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5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진 연구 인력 채용 지원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학사, 석사, 박사 연구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할 때, 신규로 채용을 할 때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연 연구 인력 파견 지원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을 할 때
그때 연구 인력의 연봉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고경력 인력을 채용을 할 때 연봉의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육성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24억 원이고 스마트 상점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R&D 기획, R&D 지원, 운영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8억 원이 배정되었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기업이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기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탐색 R&D, 고도화 R&D, 재구축 R&D입니다. 탐색 R&D는 기업이 사업 전환 혹은 사업을 추가할 때, 그리고 사업 구조를 재구축할 때,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연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고도화 R&D는 이미 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구축 기술개발 사업은 사업 재확장이나 재조정을 희망하는 기업 중에서 먼저 구조 개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중진공 캠코 협업 사업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해외 시장에서 성공 가능이 높은 혁신 제품의 기술을 고도화해서 글로벌 진출을 쉽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에서 혁신 제품과 브랜드 K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상생협력 제품은 타 부처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정받은 중소기업이 코트라에서 글로벌 역량 진단을 수행을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글로벌 진단 기획과 글로벌 타겟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장비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연구장비 활용 지원 사업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90억 원이고요. 지원 대상은 일반 중소기업이고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 제한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먼저 지원하고 이 사업이 예산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시험 설계 분석과 사업화가 있습니다. 시험 설계 분석은 기존의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사업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커져서 2,50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할 때 대학 연구기관, 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는 기업이 인증,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화 단계의 기술 개발을 할 때 그때의 그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포스트 규제 자유특구 연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고요. 지원 규모는 17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규제 자유특구에서 이미 개발한 신기술과 그리고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시 허가를 취득한 특구 사업자나 아니면 규제 개선이 이미 완료된 사업 연관해서 그 사업의 전후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역 사업은 사전 기획과 그리고 R&D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개발 사업의 전체 사업을 한번 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부분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의 사업 공고문 확인과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업 추진 일정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에 공고되는 시점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올라오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 통합 공고문에 대비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통합 공고문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느 내역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렇게 어느 시점에 공고될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부 홈페이지나 아니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또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서 통합공고문과 개별 사업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 접수만 받고 있고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한 후에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과제 접수와 과제 신청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술개발 사업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동영상 말고 저희 범부처 설명회가 기존에 이미 진행되었고요.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청에서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동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